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삼색 정치 토크.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님, 박승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님, 최병천 신성장 경제소장님, 경제연구소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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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댓글 잠깐 봤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한동훈 찍느니 이재명 찍겠다고 하셨어요? 저번에 해명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명할 건 또 뭐였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아, 뭐 신의 한 수는데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그렇다. 이건 앞뒤가 빠지다 보니 그래 된 거죠. 본인 생각은 아니고 제가 왜 이재명 대표 찍어요? 한동훈을 그만큼 싫어한다는 뜻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되면 적극 밀어야죠. 그래요? 예. 후보가 되면 네. 그거 아니랍니다. 아까 어떤 분이 요즘 서정욱 변호사님이 TV 같은데 이렇게 보면 자주 보이시던데 상황이라서 그런 거죠? 그보다 근데 그 친윤 패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왜요? 근데 균형을 좀 맞춰야 되니까 뭐 제 같은 사람도 다 나오지 돌아선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며요. 예, 친윤 그 일편단심 친윤 패널이 좀 드문 것 같아요. 변심하신 분들이 있구나 더러. 자 우선 이제 기자회견 한 거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준비된 영상이 있죠? 됐어요?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라든지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인연을 딱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자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세 분이 돌아가시면서 서 변호사님 먼저. 질문이 27개인데요. 아 그랬어요? 예, 계산하기 좋게 25개로 잡으면 한 개 4점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한 문제 좀 답이 마음에 안 들어요. 96점 정도 주고 싶어요. 96점. 다른 거는 이게 답을 잘 하시는데. 거의 만점이네. 예, 한 문제 제하고 뭐예요, 좀 생각이 틀린 게요. 그게 뭐예요? 국회 시정연설이에요. 네. 국회 시정연설은 국민을 보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이 뭐 돌아앉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아무리 해도 가야 됩니다. 옛날에 대통령이 돌을 맞아도 가겠다 했잖아요. 설마 국회의원들이 돌을 던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그런 야유가 있더라도 갔어야 되는데 내가 안 간 게 잘못됐다. 다음에는 이게 어떤 일도 꼭 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그 하나 빼고는 이게 저는 뭐 솔직하게 진솔하게 다 해명하고 사과도 하고 잘했다 봅니다. 96점? 예. 소장님은? 저는 17점을 주고 싶은데요. 왜 또 17점이에요 갑자기? 그 갤럽 지지율이 17점이거든요. 아 그렇게? 지지율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꺾은 기자회견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중앙일보랑 한겨레 신문이 되게 재밌는 것 뽑았어요. 뭘 던지세요? 죄송합니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그러진 않고 중앙일보의 그 제목이랑 다음 날 한겨레가 마침 똑같은데 제목이 그래요? 어찌 됐든 사과예요. 그래서 양쪽 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한 개도 동의 안 하는데 좌우지간 아무튼 어찌 됐든 그 와이프가 시키니까 사과한다.
근데 나는 뭘 사과해야 될지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거에서 저는 뭐 지지율이 반등되거나 아니면 이제 근데 이번 기자회견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변화의 기대감이 꺾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17점을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지율 갤럽 조사의 지지율을 말씀하셨으니까 17%. 어제 발표된 조사인데 그거 뭐 기본 거 있잖아. 조사 그 기본 좀 써주세요. 쓰다가 마셨어. 조금 더 자세히 써주셔야 돼. 그래야 저 소개해야 되거든요.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했어요? 저는 점수를 못 매기겠고요. 점수 매기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네 글자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글자. 옛다 사과. 옛다 사과. 음. 옛다. 됐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떨어져라. 네, 심지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과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 김 여사를 위한 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그 2시간 동안 부르고 가셨다. 세레나데. 왜냐하면 보세요. 뭐 우리 와이프가 순진한 면이 있고 그리고 남편 잘 되라고 한 게 이제 국정농단이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나를 타깃으로 해서 제처를 악마화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본인이 과거 국정농단 특검의 이제 수사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관련해서 반헌법적이다. 수사 관련해서 인권 유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가셨기 때문에 활용 점정은 물론 이제 아내가 가서 사과 많이 하고 오라고 했다. 요 얘기도 이제 하셨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것은 정말 김건희 여사를 위한 김건희 여사에 의한 어떤 사랑의 세레나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뭐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기대도 어떤 변화에 대한 그 열망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남은 선택지가 야당에게는 정말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이 두 분은 말귀를 못 알아듣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 말씀에. 아니 제가 자꾸 지금 이게 이렇게- 사과에 구체성이 없다 하는데요. 네. 그렇잖아요. 본인하고 이제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하고 이제 부적절한 뭐 카톡이나 통화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12번이나 사과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하나예요. 아니 그게 관련.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하고 뭐 접촉이나 통화 부적절한 이걸 더 이상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뭐 예를 들어 이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카톡인 게 죄송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전화인 게 죄송합니다. 이러면 이게 그것만 10시간 걸려요. 그렇게 사과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이게 사과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하는데 괜히 터질 자도 유분수지 이게 구체성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저는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하고 또 사과라는 게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되잖아요. 무속도고 다 잘못했다면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습니다. 사과하면 그러면 야당이 또 터지면 안 잡을까요? 진솔하다고? 안 한 건 안 했잖아요. 그때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대. 그때 정진석 의원이 지방선거는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그 보궐선거 공관위원장 두 개 헷갈리잖아요. 아니 누가 공관위원장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천 개입을 합니까? 저는 그 대통령 말이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이 정도면 이게 사과라는 건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는 거 이게 사과입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게 사과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는 아니 대통령께서 실시간으로 거짓말을 하시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공천에 왈가왈부할 수 없었고 공천 관련한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대통령의 육성으로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거기서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멘트를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 우리 모두는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녹취록이 나오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천 관련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 이거는 뭐 신문을 안 보신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 국민들 앞에서 어떤 팩트 체크를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성의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저는 보면서 이 대통령께서 지금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지금 이 사과도 원래는 사실 안 할 생각이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죠. 박 최고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세요. 네. 최고위원님인데 네, 하세요. 그게 그 김영석이 좀 해주라. 어. 이 말이 그 윤 대통령하고 윤상현 의원 사이에 녹음이 놓으면 제가 인정합니다. 공천 개입으로. 근데 그게 명태균 씨하고 대화잖아요. 저도 변호사다 보면 판검사한테 좀 잘 부탁해줘. 없는 얘기를 한 거다. 판검사한테 부탁해주면 제가 어떻게 판검사한테 전화 못하잖아. 근데 의뢰인들한테 그래 못해요. 아이고 제가 검사님한테 호소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우리 앵커님도 정무수석도 하고 하시잖아. 민원들 좀 받아보죠 국회. 그러면 이게 매정하게 이거 청탁 못해 이래 안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공무원한테 전화해봤는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매정하게 잘 보통은 그렇게 안 정리하시는 합니까? 걸로 알고 저는 있는데. 국회의원들 보통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전화할 때는 꼭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잘 알아보겠습니다. 이러고 안 해주더라고. 저도 부탁 많이 해봤거든요. 제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명태균 씨하고 압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덕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덕담이다. 윤상현 의원하고 목소리가 나와야 직접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이 대통령이 사과를 여러 번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과라는 말을 쓴 건 맞지만 실제로 사과를 했는지는 좀 약간 갸우뚱한 게 그날 가장 인상적인 질문 중에 한 분은 이제 부산일보 박석원 기자였어요. 되게 당황스럽다. 도대체 뭘 사과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대통령의 워딩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하기 뭐하지 않냐. 나는 어찌 됐든 그냥 뭐 사과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은 이제 대화 도중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걔 와이프가 나가서 좀 사과 좀 많이 하고 오라 그랬다라는 거이지 실은 오죽하면은 그 이어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도 또 이제 도대체 그럼 뭘 사과하시는 거냐 했더니 뭘 사과하는지를 도대체 팩트를 얘기해야지 사과를 하지 하면서 사실상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만 나는 구체적으로 사과할 게 없다라는 그런 기조를 좀 분명히 했었고 그리고 이게 마치 그러니까 지금 그 명태균이랑 이 정도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이 직접 내가 공천 좀 주라고 그랬는데 본관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 해주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 워딩을 대통령이 직접 한 거 자체가 뭐랄까 이 정도 팩트로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국민들을 좀 바보로 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저 말씀하시니까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철을 악마화한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바보화하네 이랬던데. 바본 줄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아니 대통령이 국민을 바보하는 그런데 건 말이 지금 안 지금 되고요. 말씀처럼 저거는 분명히 육성이 나왔는데 그걸 아니다라고 하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네. 육성이요.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해주라는 육성이 나오면 그건 개입이 맞잖아요. 근데 민원인 명태균 씨가 이게 자꾸 그 공천 이야기 하니 매정하게 못하니까 나는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날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그건 의견 제시가 저는 법적 정치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봐요. 의견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녹취랑 그 할 수는 맥이 있는데 안 맞잖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진석 아니, 의원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전화상으로 보면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누군지 몰라도.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제가 그때를 다뤄가 기사 찾아봤더니요. 김영선 의원이 압도적이에요. 그때 누가 경쟁자 생각납니까? 안 나죠. 그때는 아니 저 있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 그분도 이게 깨끗하게 승부하고 그분이 인터폴 그때는 총재하시던 분. 그분도 이게 그때는 뭐 크게 비중이 이번에 됐지만 이번에 두 명이 컷오프 되는 바람에 김모 부장검사하고 그때는 김영선 의원이 되는 분위기고요. 여론도 1위였고요. 실제 당선될 때 60% 넘게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지금 김영선 의원을 보면 안 돼요. 그때는 사선에 여성을 또 했잖아요. 도지사까지 놀랬고요. 고향이 또 그 옆에 거창이에요. 8년을 쉬었는데 저는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은 알면서. 대통령 말씀을 약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걸 생각이 들어요. 왜? 대통령 오죽하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말이 맞네 당에서라고 서 변호사님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명확하게 얘기를 하겠네요. 당에서 오죽하면 말이 많았다는 얘기까지 했겠어요. 덕담이래잖아요. 네. 팩트가 아니고. 지금 말씀은 그거죠. 그러면 여기저기다 막 정확하게 덕담을 하고 다니신 거죠 제가 오히려. 지금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네. 아까 근데 뭐 이게 말씀하시려고 그랬잖아요. 덕담이라고 일단 할 수가 있나요? 왜냐면 이게 야, 이런 덕담을 막 대통령이 하고 다녔다가는 잡혀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쉴드 불가능한 지경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동안까지는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녹취가 없었기 때문에 뭐 명태균 씨가 허풍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던 뭐 경선 이후 연락을 딱 끊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녹취록의 시점과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김영선이를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라는 거는 상당히 이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대통령 당선인이 피력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어떤 대통령 당선인의 그냥 단순한 의견 개진이다 또는 명태균 씨를 위한 맞춤형 덕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내용의 정도나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의 실제 목소리나 이런 파급력이 절대 작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외에도 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 명태균 씨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해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의 전반적인
가진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하는 얘기들에 대해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무제한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대통령은 뭐 2시간 동안 동문서답하고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본인은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면서 특검은 싫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이 굉장히 이중적인 모순적인 태도에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 언급하고 갈게요. 한국갤럽 지지율이 17%라고 대통령 지지율이 17%라고 했는데요. 지난 5일에서부터 7일 동안 진행된 조사고요. 전국에 1,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빠뜨리면 안 되니까요. 변호사님 요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그 대통령실 이전이 명태균 씨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도 나오던데. 아, 가짜 뉴스도 게 유분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반은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뻥친 거예요? 허풍? 제 말이 자기가 뭐 그래 가면 죽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을 자기가 했다는 말은 아니고 죽는다는 말만 했다는 건데 네. 어제 그 원희룡 장관이 네. 그 정책본부장이에요. 정책본부장 그 대선? 캠프에. 예. 대선. 근데 장문의 글을 보내왔잖아. 제가 다 읽어봤더니 이거는 이미 그 명태균 씨가 뭐 죽는다 마나 그 대화 한참 전에 이미 그 공약으로요 확정이 돼 있었는 거예요. 원래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공약이었어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도 공약이고 이미 구체화돼 있었던 거예요. 명태균 씨 통화는 그 뒤에예요. 4월 달인가 한참 뒤에 그 원희룡 장관이 글을 보면 그분이 정책 공약을 총괄했던 분이에요. 따라서 저는 옛날에 또 천공용기 따더니 뭐 관사를 이제 또 명태균이래. 다음에 또 누구로 말할지 이렇게 우리 원래 고려시대 때부터 남경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1000년 넘게 처음으로 우리 그 구중궁궐 있잖아요. 이걸 국민에게 돌려주고 정말 낮고 낮은 곳으로 민심과 소통하러 용산을 왔잖아요. 이런 1000년의 대역사를 어떻게 명태균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저는 하는 방송, 곧 뉘앙스로 하는 방송들이 있어. 마치 자꾸 그걸 강조해가지고 야 주술에 명태균 때문에 청와대 안 들어가 옮겼다.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가짜뉴스는 이런 혹신무민도 저는 없다 봅니다. 1000년의 대역사예요? 고려시대부터 이게 문종 이후에 남경이 그 지역에 궁궐이 있었거든요. 청와대 그 옆에. 그러니까 이번에 옮기는 게 예. 조선시대 500년. 1000년의 대역사예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급하게 해요 그러면? 천천히 하지? 아니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옮기 자꾸 이게 그 공약이 양반 많았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한 팩트 차원에서 공약을 했는데 들어가서 해보려고 하니 문제가 많아서 국민들한테 밝혔어요. 이거 못하겠다. 예. 그리고 그 시간이 상당히 걸렸잖아요. 근데 이건 인수위 때부터 제가 그 예산 때문에 장기원 비서실장랑 협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알잖아요. 예,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그거 아무도 글쎄. 못한 걸 했잖아요. 호불호를 떠나서 네. 1000년의 대역사라고 하시니까 그걸 그렇게 급하게 하시냐고. 근데 이전한다는 시간을 거는 두고 이제 해야지. 그 공감대가 있었잖아요. 다만 용산이냐 광화문이냐 뭐 여러 개 아니, 꼭 장소가. 그렇잖아요. 세종도 있죠. 근데 그 용산으로 거기다 짓고 예. 다 지었는데 하여튼 명태균하고 관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그건 그 뭐 궁금해서 진짜 물어봤어. 혹세무민이죠, 혹세무민. 근데 그 사람 그럼 거짓말을 많이 하네. 거짓말 아니고 그 사람은 그런 말 했을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전하고 인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을 수 있죠.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었다니까. 이전은 어쨌든 두 분은 뭐 근데 이게 그때 기억하는 게 그 대통령이 당선인이 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10일 만에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던 거 아니에요? 광화문으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그렇죠. 광화문 안 되겠다, 용산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윤 당선자가 전체 그 이전 비용을 496억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것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뭐 국방부 합참 이런 시설들을 다 건드리면서 이전을 하는 건데 이 안보의 한 축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우려가 있고 이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야 되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설을 옮기는데 496억보다 최소 1조 정도는 소요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걸 국민들한테 사실상 예산도 거짓으로 브리핑을 하고 갑자기 공약 깨면서 제대로 검토 못했던 거에 대한 사과도 안 하고 왜 이걸 이렇게까지 급하게 하냐. 그리고 심지어 그때 저도 청와대에 있었고 뭐 앵커님도 청와대에 계셨지만 청와대에는 진짜 뭔가 단 1분도 있기 싫다라는 의지가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옮기냐.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당선인의 형편에 맞춰주려고 했는데도 무리하게 그 자기 임기 시작하면 우리 다 내쫓고 이제 바로 우리는 이전할 거다 이런 식의 이 기조가 있었던 게 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보면서 아니 뭐 옮기는 건 좋은데 안보 시설도 걸려 있고 뭐 안보 공백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납득이 안 됐던 게 뭔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단계냐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불과 우리 서 변호사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2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그리고 경선이 끝난 다음에는 통하고 뭐고 한 적이 없다라고 대통령실이 공식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용산이 얘기하는 것 중에 사실인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선거 중에 왕자를 들고 나왔는데 그거는 뭐 아줌마가 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홍범도 장군을 1943년에 돌아가신 분을 갑자기 그 무슨 빨갱이로 모는 일을 하고 갑자기 또 석유공사 사장 정도가 발표하면 이해가 가는 대왕고래 얘기를 갑자기 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일련의 어떤 스토리텔링 자체가 이 너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쌓이고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그리고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김영선이를 해줘라 그랬다라고 본인이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우리가 무슨 뇌물 줄 때 육하원칙에 다 맞춰서 뇌물을 주거나 어떤 청탁할 때 육하원칙에 다 맞춰서 꼬치꼬대로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범죄 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거를 다 국민들 전체가 다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게 되면 그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오리발 대통령이 점점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뭔가 인정할 걸 인정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신뢰를 전혀 잃어버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 최고위원님 자꾸 오늘 제가 또 반박하면 더 해야 될 일로 것 가요? 같은데. 예. 예. 아까 이게 쫓아내듯이 뭐 청와대 이전을 서둘렀다 하는데 쫓아내듯이가 뭐예요? 아니 이거요 한 번 들어가면요 못 놉니다. 어디를? 청와대 한 번 들어가면 옮기기 어려워요. 반대 여론이 아. 커지면서 대통령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안 들어가고 바로 이전해 버렸잖아요. 사실 그 근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는 바람에 못 옮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러면 여론이 저도 나빠졌어요. 하나 반박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결단해가지고 뭐 구중궁궐 벗어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 계속 쓰시잖아요. 계속 쓰시면서 왔다 갔다 할 건 다 하시고 국가 행사는 또 청와대에서 하시고 그러면서 또 뭐 국방부 뭐 관련해 가지고는 또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본인들은 옳았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도 동시에 쓸 거면 왜 옮겼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산으로 옮겨서 국민들과 소통 잘하고 있나요? 오히려 불통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거면 왜 옮겼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줘가지고 지금 벌써 저희 어머니도 그 관람 갔다 왔으면 되고 있는데 아니 청와대- 관람은 가는데 영빈관은 아주 뭐 큰 행사 하잖아요. 있을 때 뭐 잠깐 빌리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돌려준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 날짜가 원희룡 장관이 이를 보내놨잖아요. 그 공약이 1월 27일에 발표됐다고요. 1월부터 그럼 돼서 공식적으로 이전한다는 게 용산. 공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제 말은 명태균 씨가 말한 거는 4월 달이고요. 그 한참 몇 달 전에 이미 1월 27일 날 공약으로 이전 용산 발표가 됐는데 민주당이 이걸 확인 안 해보고 명태균 때문에 마치 옮긴 것처럼 자꾸 이게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을. 알겠습니다. 오늘은 철벽 방어를 하시는데.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틈을 주셨는데 오늘은 철벽 방어 가십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니까 17%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 19%였는데 묘하게도 대통령 하고 나서 더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이틀 동안이 주된 거고요. 그 기자회견 한 날은 이제 1,000명 다 못 채울 때 잠깐 하니까 그러니까 포함은 되죠. 어쨌든. 포함한 하루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보정하는 거고요. 기자회견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세요. 저는 올라가지 급반등은 안 할 걸로 보는데 이제 하락세는 멈추고요. 조금 이렇게 행보하다가 개혁을 약간 체감하게 되면 점진적으로는 우상해 할 거예요. 당분간 행보할 걸로 보는데 근데 문제는요. 중요한 게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원래 중국에서 이제 아우구스투스죠. 로마로 갑니까? 이제? 예, 로마 황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뭐랬냐? 지도자는요.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돼. 근데 국민이 그걸 안 보는 것처럼 꿈이 돼요. 대통령은 지지율을 봐야 돼. 근데 몰래 봐야 돼.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지지율을 연연 안 하고 야구나 축구할 때 점수 안 보고 선수가 하듯이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봐요. 국민 앞에는 나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 보여주고 몰래 뒤에서 지지율은 봐야 됩니다. 그게 로마 초대 황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광판을 안 받으러도 볼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타자가. 볼은 지금도 보고 있죠. 잘 보고. 전광판은 이제 계속 헛스윙인데 지금.
아니, 볼을 본다고 다 맞습니까 그게? 한 번 더 스윙하면 아웃이라니까. 아니 근데 안 전광판을 된다니까. 안 보는 것도 안 보는 건데 전광판이 어디 있는지를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안 본다는 게 아니고 전광판이 어디 있지? 약간 어디 있는지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조차 못 차 하시는 것 소장님 같다. 저는 인터뷰 이렇게 보시면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어느 거였어요? 저는 그 부산일보 기자 질문이었어요. 그게 제일 부산일보 인상적이었어요. 기자의 그 박석원 기자가 그 이제 이름 알게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아내가 나가서 많이 사가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됐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내가 구체적으로 뭘 사가냐라고 오히려 약간 반박을 했거든요. 그 부산일보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실은 내가 구체적으로 동의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좌우지간 어찌 됐든 와이프가 사가라니까 사가는 거다. 요게 제가 보기에 딱 그냥 그날의 핵심이 아닌가. 박채국 의원님 어느 대목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딱 떠오르는 저는 거. 그 국민은 무엇에 대해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 뭐 비슷한 대목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게 그 기자회견에서 남은 하나의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수님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안 물어봐.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앵커님 어디가 제일 감명 깊어?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나는 그게 빵 터졌어요. 저는 음. 사실 그 얘기 듣고. 아 저는요 실제로 두 분이 부부싸움 해요? 옛날에 좀 했대요. 요즘 요즘은? 안 한대요. 요즘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요즘 옛날에 안 안 해요. 요즘 하고? 사이 좋대요. 옛날에 아, 그래요? 초창기에. 어. 근데 그 저는 가장 주목한 게요. 제가 그 좀 아픔이 있었거든요. 제가 2008년에 그 출마를 했는데 합천에 그때 그 개소식부터 한 번도 집사람이 안 내려왔어요. 어. 그래서 제 혼자 명함을 13만 장 찍어서 부부밖에 명함 못 돌려요. 12만 5천 장을 버리고 제가 경선에 떨어졌어요. 그 아픔이 그다음에 제가 정치 안 한다고 맹세한 사람 가족이 안 도와주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가 새벽까지 그때 전화 3천 통 온 걸 일일이 고맙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때 제가 입당할 때 저도 총장 때부터 제가 윤 대통령 알았거든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대통령한테 참 이게 입당 잘하셨고 앞으로 꼭 대통령 되시라. 이랬더니 아침에 새벽쯤에 문자가 왔더라고. 감사합니다. 그게 김건희 여사 거. 지금 생각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게 아닌가. 야 그거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대통령이 내 문자를 읽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구나. 이 정도 내조했으면 저도 한 3선 국회는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안 읽은 건데. 예? 사실은?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읽고 답한 걸로 생각하면 그것도 격려잖아요. 사칭이지. 그런 부인이 그런 사기는 괜찮아요. 사칭이지 그거. 그 사칭 괜찮아요. 그거는 좋은 의미에 덕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인이 있으면 저 3선 했다니까. 핸드폰 번호 바꾸신다면서요. 그럼 선배님한테는 알려주죠. 모르죠. 그건 제가 안 해요. 근데 참 기자회견의 감동. 결론이 저는 번호 있거든요. 청장 시절 거를. 예. 저는 왜 근데 법사위원을 그걸 했기 때문에. 바꾼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자회견의 결론이 핸드폰 둘이 손잡고 핸드폰 번호 바꾸고 핸드폰 바꾸고 이런 거는 좀 저는 너무 대놓고 뭐 사실상 이제 증거인멸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려가지고 뭐 곱게 들리진 않았는데 이 어떤 공천 개입의 문제 또는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어떤 소통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아서 소통 방식이 좀 부적절해서 이런 걸로 이 문제를 되게 납작하게 만드는 거야말로 물타기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구나. 이 사안을 그냥 단순히 우리 아내가 처신을 좀 부족하게 했다. 그러니까 박절하지 못해서 시즌 2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박절하지 못해서 시즌 2네 이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국민들도 좀 그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정치가 조용한 날이 오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날이 오면 좋겠어요. 영향을 좀 따져봅시다. 그 기자회견 담화는 좀 저는 약간 좀 모습 생경하다면 되게 담화는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 대통령이 정중한 자세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게 맞는데 그분은 낭독에 대한 약간 깊이 같은 게 있으시더만요. 그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말씀도 좀 보태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온 매무새도 전 단추는 이렇게 꼭 항상 잠그고 단정하게 국민을 대하는 건데 그런 게 저한테는 약간 생경하게 와닿았는데 어쨌든 이제 한 120분 했다던가요? 몇 분 했죠? 오래 했잖아요. 굉장히 오래 140 했잖아요. 네. 140분. 전 진짜 반밖에 못 봤어요. 보기 좀 힘들어서 못 봤는데 효과는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엔 반대로 가보죠. 우리 박채국 의원님부터 이게 여론에 뭐 어떤 좀 효과를 줄 것 같아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나쁜 쪽으로는 영향을 주겠죠. 나쁜 쪽으로? 네. 좋은 쪽으로 줄 수 있는 영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용산 뭐 관계자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약간 잘했다라고 보는 기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 이 정도면 선방했다, 뭐 소탈했다, 진정성 있었다. 그리고 친윤 의원들도 나서서 이제 실명으로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정정하고 싶은 게 소탈이 아니라 무례였다고 생각하고요. 무례. 진솔이 아니라 무성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또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어떤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지지율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검이 될까요? 이번에는 만약에 이런 지금 기자회견에 영향을 줘서? 이게 이제 지난주 한국갤럽과 이번 주 한국갤럽에 재밌는 점이 있어요. 지난주 한국갤럽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9%가 나왔는데 정당 지지율이 재밌었어요. 32대 32가 나왔어요. 민주당도 32, 국민의힘도 32. 예. 근데 이번 주가 이제 지난번 녹취록이 반영된 건 이번 주로 봐야 되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2%가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이 재밌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4%가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3%가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42대 이제 그 32대 32에서 29대 이제 36으로 나왔거든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9.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의 관전 포인트, 이 상징적 변화를 보여주는 게 두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이 재밌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재밌는데 네, 왜 재밌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를 했냐면 월요일 날 저녁에 월요일 날 오전에 최고위원회 할 때 그때 대통령실도 뭔가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일종의 친윤의 대표적인 사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하루 동안 입장을 표명을 안 했어요. 기자회견 후에.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에 하루 동안 안 했는데 그거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사장이 되냐면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비판적 입장을 취했는데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 망할 정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때리면 옛날에는 때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가 가능한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미천도 바닥이 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걸 비판하면 야 이게 보수가 전체가 폭망하겠구나. 보수 동반 폭망의 공포 때문에 이제 이게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제대로 좀 해라. 해서 심지어 비판도 못할 정도로 유리 지갑 같은 유리 멘탈 같은 지지율이 돼버렸다. 그 두 가지가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떤 입장 변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입장 변화가 이게 잘해서 이렇게 약간 이제 방어해주는 모양새가 아니라 조금만 비판하면 무너져 버릴 것 같으니까 통째로 무너져 버릴 것 같으니까 오히려 신중한 자세로 돌았었다 지금. 저는 뭐 사람은요 누구나 모든 걸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어차피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요 부정적인 것만 듣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지지로 돌아서지 않아요. 근데 또 원래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요 제주에 막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그분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뭐 이번 사과로 크게 변동은 없고 각 대통령 지지층은 좀 결집하는 요 정도의 성공적인 거 있고요. 아마 비판층 그대로 비판할 거예요. 따라서는 지지율이 큰 영향 없이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그 얘기 좀만 하나 더 드리면 우리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박스피란 말이 있거든요. 그 이제 코스피가 박스에 갇혔다는데 저는 박스 윤이 돼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10% 중반에서 20% 초반대가 이제 뭔가 이렇게 고차가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이번 기자회견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던 거랑 대통령실 후속 조치가 보여준 게 좀 달라요. 대통령실이 후속 조치를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순방 갈 때 가지 않는다 그랬고 인적 쇄신을 한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특별 감찰관도 수용한다 그랬고 그런 얘기를 했고 내각도 뭐 이런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약간 토달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리고 대외활동 중단 앞부분 모두에서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대통령실 뭐 인적쇄신 이런 거 등등을 오히려 좀 겸손하게 얘기했으면 제가 뭐 한 20% 중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티튜드라 그럴까요? 태도 내내 전체 야 나는 내가 뭘 사과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대통령의 태도가 이 사람 뭘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오히려 제가 보기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꺾은 게 되면서 오히려 박스윤에서 한 10% 중반에서 이제 20%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지지율의 뭐 크기, 이렇게 높낮이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과거에 왜 클린턴 대통령이 한번 탄핵당했잖아요. 하원에서 탄핵될 뻔했죠. 예. 소추당했을 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클린턴이 잘못했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탄핵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여론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했으되 쫓아내지는 말자 이게 정서였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잘못한 게 많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통령이 좀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서 잘해주면 좋겠다는 쪽이 많은 사람의 공감하는 생각이었다면 저는 기자회견 기점을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게 저는 약간 걱정스러운 대목이에요. 제가 뭐 걱정할 일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거 저는 약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탄핵은 도저히 불가능한 게요. 세 가지 이유로 첫째는요.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이 깨끗한 손해야 돼요. 근데 지금 탄핵 주도하는 조국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로 이게 부패한 손입니다. 본인들이 사법 리스크에 허우적 때가 지금 선거하면 본인들 앞날이 교섭 먼저 갈 텐데 어떻게 탄핵을 주도합니까? 본인들이 부패한 손이다. 첫째.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문재인 그때 후보나 부패한 손은 아니었잖아요. 사법 리스크 없었잖아요. 이게 첫째 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박 대통령하고 다른 게요. 탄핵은 국민이 나서지 정치권이 나서가 된 적이 없어요.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촛불 들고 그때는 몇십만 나왔죠. 지금 동원 총동원해도 경찰 출사 17,000에서 2만 사이예요. 그게 달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그 자유우파 보수국민도 한번 각성한 게 있잖아. 야 그때 우리가 박근혜 때 못 지킨 게 아쉽다 이런 분도 많아요. 그리고 탄핵 사유 자체가 대통령의 구체적인 사유는 없잖아요. 김건희에서 문제 가지고는 탄핵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탄핵은 어림도 없다 봅니다. 어림도 없대요. 내가 하고 아니, 싶은 근데- 얘기가 많아. 아니 근데 저는 이 상태로 가면 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탄핵이 되고 말고와 별개로 이 정도의 어떤 비호감도와 이 낮은 국정 지지율로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니까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나 뭐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 뭐 지지율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뭐 기시다 총리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괜찮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지금 이런 거는 다 이제 민주당이 뭐 선전선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 마음이 떠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미 지난주에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인 19%에서 17%로 내려갔다라는 거는 그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우파 뭐 이런 보수 인사들까지도 사실은 이탈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이탈이 과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붙잡아둘 어떤 그래도 보수가 맞지, 그래도 대통령이 맞지라고 할 만한 유인책이 있느냐. 근데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거를 일말이라도 보여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하시는 핵심 코어 지지층마저도 등 돌리게 만드는 언행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율 방어도 불가하고 정치적인 자산 자체도 이 존립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식물 대통령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랑 저는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 전광판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론조사는 실은 그 무슨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민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전광판을 안 보고 가겠다는 거는 사실상 민심을 무시하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말과 사실상 같은 거고 그러면 지금 그리고 아까 전에 개혁의 성과라는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3대 개혁을 얘기했지만 뭐 3대 개혁 중에 법안 낸 것도 몇 개 없고 그래서 뭐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교육개혁과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느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대구 경북 시민들 중에서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하는 정책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무적 이슈가 더 부각됐는데 오죽하면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시민들이 잘하고 있다가 23%고 못하고 있다가 67%거든요. 대구 경북 여론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구 이 정도 지경이 됐는데도 그냥 뭐 나는 민심 무시하고 그냥 가겠다. 전광판 안 보고. 그래서 실은 그냥 저는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직만 하고 대통령 일은 안 하는 거 아닌가. 본인 기분 나쁘면 국회도 안 가고 그렇게 나라 일에 관심 없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는 전업주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을 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와이프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는 건데 대통령 이게 일을 하는 약간 게 국가 중요하다. 공인 사랑꾼이에요 이제. 국가 공인 사랑꾼 정말. 맞아요.
서 변호사님 제가 책을 하나 드릴 테니까 탄핵 안 당하는 법 네, 드릴 테니까 전달 좀 해주실래요? 뭐책 전달 안 해도 안 당한다니까. 아니, 어차피 안 당한다니까. 진짜 전달할게. 막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제가 탄핵하게 돼서 좀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개헌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으세요? 임기단축 별개로 개헌은요. 임기단축 말고 예. 그냥 개헌. 개헌은 대통령이 본인 임기를 정확하게 이번에 기자회견에 말했잖아요. 5년을. 근데 지금 임기 단축하면서 이제 4년 중임제 이게 안이 많아요. 근데 우리 헌법 제대로 봐야 됩니다. 128조 2항을 임기 연장 또는입니다.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요. 당이 대통령한테 효력이 없어요. 이건 다음부터 적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뼈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무리 중임하면서 임기를 단축해도 다음부터 적용돼야지. 이번 윤 대통령 적용 안 된다는 거 첫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 헌법은요 대통령의 협조 없이는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으시냐? 없죠. 당연히 없어요? 없는데 왜 협조 없이 안 되냐? 국회가 과반 발의해도요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돼. 대통령이 공고 안 해버리면 어떡할 건데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국민투표로 확정이 되잖아요. 공포를 해야 돼.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 끝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탄핵해야 돼. 왜 헌법에 있는 걸 안 하니? 원래 법률안 거부권은 공포를 안 하면요 5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공포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개헌은요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제도가 없어요. 또 국무총리가 대신 공고할 수도 없어요. 제 말은 대통령의 협조 없이는 개헌은 불가능하다. 아니, 역대 대통령이 다 개헌한 거예요. 국민투표로 됐는데 대통령이 그걸 공포 공포를 안 해도 안 한다고? 방법이 없어요. 예. 설마 아니 방법이 없다니까. 그건 아니, 방법이 국회의장이 있고 한다 이런 게 있고 법률 안에 있어요. 있고 그 말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 설마 그런 근데 경우는- 그 전에 20일 이상 공고를 안 할 거예요. 공고 안 하면 이게 표결이 안 돼요.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 의무적으로 하는 서 변호사님 거지. 말씀하는 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도 대통령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당연히 구속해서 빵에 넣어야지. 그런 경우는 헌법을 대통령이 위반하는 건데. 저기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라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조문상 4년으로 줄일 수는 없는 거고 개헌이 완료되는 순간 본인이 사퇴한다는 얘기죠. 사퇴 안 한다니까요. 글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루도 애누리 없이 하루도 없이 문제 끝까지 제기하신 갑니다. 분들 말씀은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 말에 탄핵보다 더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그다음에 국민투표할 때요. 지금은 여론이 뭐 70%가 대통령 비판해도 만약에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면요. 우리 사회가 대혼란에 빠져버릴 겁니다. 개헌 찬성과 반대로 그거 감당 못합니다. 탄핵도 안 되고 개헌도 안 되고 개헌 더 힘들어요. 탄핵보다. 그러니까 뭐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네. 그렇죠. 그냥 이대로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2년 반. 대통령이 더 열심히 해가 이제 그 성과를 내야죠. 아니, 저는 실제로는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 17% 지지율 이 상태로 그냥 2년 반을 가서 그럴 상황이 상당히 있다라서 해서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정말. 그 네. 여사님을 뭐 공직을 주면 어때요? 국무조정실장 같은 거 하시면 아니 잘하시던데. 국무총리. 국무총리.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임명직 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아니 뭐 저는 직책이 없어도 야당 역할로 이렇게 쓴소리도 하고요. 제대로 영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뭐 공직을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아니 뭐 클린턴 부인도 그랬어. 힐러리도 사실 그 공직을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 말씀하시던데 좀 다르지 않아요? 너무 두 다르죠. 분이? 너무 다르죠. 비슷해요? 약간 이게 다른 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게 유경수 여사도 야당 내에서 청와대 내에서 야당 역할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한테 가장 쓴소리 많은 게 유경수 여사잖아요. 그 점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만큼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유경수 여사가 대통령한테 대통령 자격 있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거는 녹취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거는 지금 녹취하고 다른 거예요. 그 녹취 일부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유경수 여사 얘기한 것도 약간 자책거리다 생각했던 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청와대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 역할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모든 말 하나하나가 나는 김건희 여사를 사랑한다 이 말로 들려가지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복장 터진다 시간 이런 다 생각인 돼버렸네 거죠. 벌써. 46분 30초에 마무리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 돼버렸습니다.
근데 자, 동시에 보는 분들이 왜 이리 많아요? 서른의 사람 때문에. 좋은 거죠. 많이 보시면 좋은 거죠. 전영욱 네. 변호사님, 박승민 최고위원님, 최병천 소장님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